자, 그럼 철기부터 보겠습니다. 철기 시대. 자, 철기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에 철기가 유입된 시기는 우리나라에 철기가 유입된 시기는 대충 한 3세기 BC 3세기 요때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이때부터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된다. 그래서 요 빈 여백에다가 좀 적어 보실래요? 빈 여백에다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 보세요. 자, 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당연히 농업이 없겠지. 구석기 시대 농업이 없죠.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이 시작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된 건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 이때 당시에는 농기구 이름이 뭐냐면 석기로 사용하죠, 석기. 그래서 갈판, 가이돌, 이런 걸 갖고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수확된 게 조, 피, 수수.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죠. 왜? 청동은 비싸니까. 그래서 뭐지? 반달 돌칼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확된 건 이제 벼가 수확되죠. 벼. 그러면 철기 시대의 농기구는 뭐냐? 철기죠. 이때부터는 이제 농업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요거 적으세요. 자, 적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그런데 청동기는 의기화가 되었다. 여기서 의기라는 건 뭐냐면 제사용품으로 쓰이는 거예요. 제사용품. 그럼 잠깐 볼까요? 자, 철제 농기구 사용, 농업의 발달, 뭐 이런 거 다 얘기했고, 어디 있노? 여기 보이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도 철기 시대 때 그대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철기 볼게요. 자, 철제 농기구 사용. 철제 농기구 사용, 벼농사의 발전, 목축 등의 발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그 다음에 점차 지상가옥과 목조가옥이 등장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책으로 보면 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다 알 것 같고, 이게 중요하죠. 명도전 별표, 반량전 별표. 요거 두 개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중국 화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국 화폐가 들어왔다는 것은 중국과 교역을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경남 의창 다오리 유적. 경남 의창 다오리 유적지에서는 뭐가 발견됐냐면 요거 중요하다. 별표, 붓.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의창 다오리 유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가 주남저수지예요. 주남저수지. 그래서 주남저수지에 가면은 쟁반 짜장면을 먹고 와야 되죠. 하여튼 붓이 발견됐다는 것은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명도전. 여기 고리 있죠, 학생들. 이 고리를 끈에 묶어갖고 이렇게 차고 다녔대요. 이게 중국 화폐. 그래서 전쟁 시에, 유사 시에는 이걸 갈아갖고 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발량전. 그 다음에 요거 세형동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비파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은 중국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맞았다 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겠죠. 선생님, 왜 세형 동검이에요? 동은 청동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철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 시기의 제사용품인 거지. 알겠나? 이게 청동기 시대의 제사용품인 거고, 이 세형 동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식 청동기라고 얘기하죠. 한국식 청동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등장했다. 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 이번 이제 강의를 내가 이거 편집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어제처럼 한 군데 몰아서 넣으니까 학생들이 나도 편집하기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서 이거 다 자를 거예요. 청동기 아까 우리 고조선 배웠잖아. 고조선 하트 자르고 철기 자르고 뭐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런 식으로 자를 테니까 학생들이 챙겨서 보세요. 알겠죠? 내가 앞에다 번호를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어딜 펴시냐. 넘어가기 말고 무덤 안 했다. 무덤. 학생들이 이 철기 시대 때 대표적인 무덤이 있는데요. 이게 독무덤이에요. 독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독무덤은 뭐냐면은 사람을 이 도관에다가 반쯤 접어서 넣는 게 이제 독무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널무덤. 나무 무덤인데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오늘날에는 다 사람을 화장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무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널무덤과 독무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기는 뭐 간단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철기 하면 이걸 많이 틀리는데 우경이라는 게 나와요. 우경. 잠깐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이게 보기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우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경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농사 짓는 거죠. 근데 이게 보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지증왕 때 우경을 하는데 이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은 다 철기예요. 철기.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을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앞에 판서를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다닌다 했어요? 시족으로 다닌다 했죠. 시족. 그럼 시족으로 다니는 건 가족이랑 다닌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가 가족이 모여갖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족이 되는 거죠. 부족. 그러면 부족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부족이 모이면 이제 군장이 되겠죠. 군장. 그리고 군장들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되냐? 연맹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장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고조선이었던 거죠. 고조선. 고조선. 그럼 고조선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왕이 있고 여러 개의 군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맹왕국은 왕이 있으면 큰 지역 요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연맹왕국이야. 근데 이 연맹왕국이 이제 나중에 왕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국가가 되는 거지.
왕. 그래서 연맹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왕권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때 왕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선출이에요. 선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윤이가 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성윤이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는 11페이지네요. 자, 요거 좀 볼게요. 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기역의 국가가 뭐고, 니은의 국가가 뭐고, 디귿의 국가가 뭐고, 리은의 국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각 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옥조동해. 요거 옥조동해.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위치를 외우세요, 학생들. 위치를. 그래서 옥조동해를 난 이렇게 외웠는데, 위에 있다 해서 위옥. 자, 따라해 봅시다. 수업 듣는 학생들도. 위옥. 그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남동. 이렇게 동해. 이런 식으로 난 외웠어요. 어떻게든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학생들 부여를 전체를 설명하고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요. 왜 갑자기 고구려 백제를 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부여부터 봅시다. 자, 부여.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에서 부여가 시작됐다. 부여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주 송화강, 여기가 만주죠. 만주 송화강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 중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부여가 있었나요? 근데 이거는 뭐 나도 궁금한데 여러 가지 학계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고조선의 멸망 직전에 부여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조선과 부여가 같이 공존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리고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왕권은 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서로 내가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은 학생들 거기 보면 사회경제라고 내가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 사회경제. 내가 여기까지 설명을 지금 판서로 할게요. 잘 보세요. 자, 보면 부여는 왕권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오부족 연맹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사출도라는 게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걸 이해하면 돼. 고구려는 부여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왕, 마가, 뭐라고 돼 있어?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몇 개의 부족이에요? 총 5개의 부족이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가 뭐냐면 마를 숭배하는 부족, 뭐 소를 숭배하는 부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개의 부족을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5개의 부족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출도라고 해요. 출도. 그러면 자, 마가가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출도. 구가가 있는 지역도 출도. 얘도 출도. 그럼 왕 빼고 출도가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이걸 사출도라고 하는 거예요. 출도가 4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외워야 된다고. 알고. 그리고 이 사출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놀이가 있다고. 그게 바로 윷놀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윷놀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윷놀이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윷놀이를 보자마자 저 다음 주면 추석인데, 다음 주면 설날인데,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 윷놀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공무원 수업인데, 자, 이거 설명한 거 잘 들어라. 한는 거면 잘 안 나와요. 거기 보면 계급사회에 보면 왕, 대가, 호민,
피지배층은 하오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요. 왕이 있죠. 그럼 마가, 우가, 저가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 얘네들은 대가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 군장이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왕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거야. 그 왕 밑에 뭐가 있냐면 대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자가 있고, 그 대가도 밑에도 대사자가 있고, 그 밑에 사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뭐겠어요? 왕 밑에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관리들이라고,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 가라는 칭호를 고구려도 그대로 써요. 가라는 거, 뭐 고추가 상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 그러면 뭐냐?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고조선하고 아니 고구려하고 부여랑.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배층이라고 부르죠. 지배층.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피지배층이 있는데 그 피지배층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오죠. 하오. 일반 백성, 이거 일반 백성입니다. 요거. 하오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학생들. 근데 그 밑에 노비가 있는 건 알고 있죠. 노비는 사람이 아니죠. 요 구조를 이해하겠어요? 자, 요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부여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왕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왕권은 약하다. 근데 4개의 부족은 뭐가 있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4개의 출도가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사출도가 된다. 사출도를 보고 만든 민속놀이가 뭐다? 윷놀이다. 그러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흔히 뭐가 한다? 대가라고 한다. 이 대가 밑에 대사자, 사자가 있고 이들은 지배층인데 밑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한다? 하오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타난다? 고구려에서도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뭐다? 고구려가 같은 계통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기 바라고,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경제 볼게요. 주로 목축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말과 주옥 등은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니까 목축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2월에 제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수확하면은 막 수확을 우리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막 추석이 있고 단오가 있고. 호민도 일종의 관리예요. 그렇게 하면 호민 일종의 뭐 관리? 뭐 이렇게 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설명하다 까먹었다. 영고는 제천항세 12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제천행사 12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렵 생활 때문에 12월에 한 걸로 되고. 자, 학생들 수업 좀 오래 걸릴 거는 빨리 쳐낼게요. 은력이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 요 밑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왜냐면 위에 게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달력을 왜 만들까요, 학생들? 달력을 왜 만들까요, 달력? 이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달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달력을 이때 만들었고 흰옷을 입었고 우제전법은 뭐냐면은 소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 굽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전 보는 거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순장부터 볼게요. 순장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하고 한능검을 이렇게 좀 보면 순장이 나오는 국가가 4국가가 있어. 순장이 나오는 국가. 첫 번째 순장이 나오는 국가. 첫 번째 부여. 어디라고? 순장이 나오는 국가?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가 가야야. 그래서 순장이 나오는 국가가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이제 몰라. 백제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는 확실히 나와. 근데 백제도 아마 있었겠지. 근데 백제는 있었는데 뭐가 없겠어. 기록이 없는 거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신라가 순장 나오면은 그냥 틀렸다고 찍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내 노비를 같이 묻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들을.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박물관에 가니까 거기 학예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장할 때 그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묻는다 하더라고. 되게 잔인한 거죠. 그래서 순장은 고구려 태조왕 때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인구 부족 문제 때문에. 왜 없어지냐면 이게 순종이 유행을 타가지고 자기랑 같이 막 노비를 묻잖아. 그러면 그게 마치 자신 집안을 과시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많게는 50명, 뭐 적게는 뭐 몇 명 이렇게까지 가니까 자꾸 인구수가 주는 거야. 노비도 국가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귀족들의 힘을 키워주는 건 있지만 이 귀족들이 전쟁에 안 나가는 대신에 노비를 대주거든. 왕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가 부족해지면 자동적으로 귀족들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형사치수제 봅시다. 형사치수제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그 이제 출산이 있는데 이 학생들 잠시만 좀 멈출게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의 배터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자, 볼게요. 다시 어디까지 했어요? 형사치수제를 하고 있었죠. 학생들 형사치수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형사치수제라는 건 뭐냐?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출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건 것 같아요. 전쟁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를 누가 좀 보호해주든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게 하지만 군인들 중에 이제 뭐 작전 시에 사망하고 이러면은 국가가 보호해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누가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든 게 형사치수제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싸움 나가서 죽거나 형이 나가서 죽으면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가니까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여자가 출산을 하니까 여자가 이때 당시 재혼이 있으니까 여자가 출산을 해서 다른 부족으로 가게 되면 그 여자가 그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고구려의 태조왕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구려 때 태조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태조왕이 죽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의 시신을 일주일 동안 은폐시켜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은폐시켜가지고 이제 동생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 형제 상속이었는데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토리아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막 60대는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60, 70대신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토리아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형수님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근데 다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둘째 동생한테 찾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토리아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형수님 어쩌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셋째 동생한테 토리아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셋째 동생이 형수님, 제가 그동안 형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형수님을 제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형이 사랑해서 갖지는 못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철인 왕후에 보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철종의 형이 지금 왕의 후궁을 지금 뭐 사랑하잖아요.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계통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셋째 동생이 그 형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형수가 가가지고 다음 왕위는 누가 계승한다? 셋째 동생이 계승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고구려는 형제 상속이다. 두 번째, 형사 치수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사 치수제는 부여와 고구려에도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책 12법 볼게요. 1책 12법. 여기 1책 12법. 죄를 지면 1책, 책이라는 게 책 잡히다 할 때 그 책이에요. 죄를 지면 12가지 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12배로 갚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 12배. 그래서 부여, 자,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적어놔라. 혹시라도 모르니까. 고조선은 숫자 8 나오면 숫자 8 나오면 고조선 찍고, 부여는 10이 나오면은 부여 찍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한능 검은 이래도 돼. 공무원 이렇게 가르치면 완전히 틀려. 자, 이거 학생들 역사 자료를 사료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월 보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온 나라가 술 먹고 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술 먹고 노는 데 강한 거지. 연고라 한다. 사람을 죽이면 풀어준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게 한다. 형이 죽으면 형수 취한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인데 이거 중국 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거는 뭘 보고 부여라고 할 수 있을까? 12배. 난 이거 보고 풀었어요. 많이 문제를 푼다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연고. 또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형사치수제. 이런 걸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를 볼게요. 자, 이게 사출도죠. 사출도. 요거를 출도란다 했죠. 그 4개라서 사출도란다 했죠. 자, 그러면 자, 학생들 역사 공부를 또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다?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게 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 잠시 펜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아침 드라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때 당시에 부여의 왕이 있었는데 부여의 왕은 누구냐? 부여 왕이 누구였냐면은 금화왕이라고 있었어요. 뭐 동부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이때 당시 왕이 금화야. 금화왕이 있었는데 이 금화가 길을 걷고 있는데 임신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유화부인이에요. 유화부인. 유화부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있던 여자를 발견한 거죠. 저도 이제 임신한 여성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뭐 이건 제 얘기지만 뭐 그건 쓸데없는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유화부인이 있었는데 이 유화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뭐 귀족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족장의 딸이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패스. 일단은 이 유화부인이 강가나 하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얘도 제정신이 아니야. 집에 가서 목욕해야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해모수라는 이 사람이 하늘의 신이라는데 모르겠다. 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이 해모수가 현도군을 공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해모수가 이 유화를 겁탈합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임신을 하면 아빠가 안아줘야 되는데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그게 아니었으니까 어디에서 임신했냐 얘기해라 하니까 딸이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쫓아냈어. 누구를 쫓아냈다고? 유화부인을 쫓아냈다고. 얘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얘를 만난 거지. 부여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 품어준 거죠. 이 금화가. 그래서 낳은 애가 누구다? 주몽이다. 질문. 주몽의 성은? 고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가 왕의 이름인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부여주몽이라고 해요. 부여주몽.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부여주몽이에요. 근데 이미 금화왕은 뭐 자식이 7명인가 8명인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고 아니에요, 학생들. 고. 부여주몽이에요. 근데 이 금화가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대소야, 대소. 근데 이 동생이 너무 활을 잘 쏘고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소가 질투를 했어.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주몽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은 유화부인이에요.
아니, 유아가 예씨 부인이 예씨 부인. 예씨 부인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 대소가 주몽을 너무 질투해서 이 대소가 주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몽이 형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선생님 해못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얘. 겁탈하고. 그리고 주몽은 예씨 부인과 함께 주몽은 예씨 부인하고 유아 부인한테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짐 싸서 나갑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졸본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졸본. 근데 졸본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이제 소선호라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한예진 씨.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학생들한테 좀 내가 양해를 구할게요. 내가 역사 설명을 하다가 얼굴을 거론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얼굴도 임진왜란인데 내가 누구 얼굴을 거론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못생겼는데 왕이 싫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인격적 비하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분노하고 뭐 성차별이니 이런 말 좀 아닙니다. 학생들 알겠죠? 내 얼굴도 임진왜란인데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대 국가에서는 여자가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그나마 올라오기 시작한 게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여성에 대해서 뭐 어디 집안에 뭐 보냈느니 뭐 했니 왕하고 잠자리를 했니 이런 걸 얘기를 하면 학생들께서 막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노의 얼굴이 임진왜란이었어. 그러니까 주몽이 이제 졸본에 왔는데 이 졸본의 족장이 주몽이 잘생기고 능력도 좋으니까 이 졸본이 이 졸본 족장이 내 딸과 결혼하면 어디를 주겠다? 졸본을 주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주몽이 어쩌지? 나라 세우는 게 힘들고 소선호하고는 결혼하기 싫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이제 얘가 되는 거지. 비류, 온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 비류, 온조의 성은 뭘까요? 부여죠. 아빠가 부여니까. 그리고 주몽은 졸본에서 나라 이름을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구려야. 근데 나라에 구렸는데 구려인데 좀 높게 쓰고 싶어. 그래서 고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성을 버리고 뭘로 바꾸는 거야? 고시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지금 승민 학생이 댓글로 고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고주몽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갑자기 성을 바꿔요? 물론 신화지만 스토리상 보면 지금 주몽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은 거야? 금화한테 버림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버림을 받은 물론 신화지만 버림을 받은 아빠의 성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주몽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고주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성이 어떻게 됐겠어? 다시 고가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토리가 이런 거야. 성윤이가 난 우리 와이프한테 문 작가라고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문 작가랑 우리 문 작가 분노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문 작가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문 작가랑 결혼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성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업을 잘 되려면 아무래도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 장사를 많이 한다 치면.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서 막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뭐 삼성에 막 이건희 씨가 와가지고 자네 아이템 마음에 드네. 우리 회사에 오게. 우리 회사가 어디야? 졸본이제. 예씨 부인이 우리 문 작가라고 보면 문 작가한테 여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하고 간 거야. 서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삼성을 만났어. 삼성에 다니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재용 씨가 이재용 씨 죄송합니다. 이재용 씨가 내 딸과 결혼하면 삼성을 물려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는 부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인이 또 임신한 부인이야. 부인이 있는데요. 그래 성공하고 보자 하고 얘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지 아침 드라마. 그래갖고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한번 질문해보면 주몽은 이주 세력이겠지. 그러면 소토노는 무슨 세력이에요? 토착 세력이겠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비류와 온조를 주몽이 낳았다는 설도 있고, 비류와 온조는 이미 소선호가 미망인,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고 있는 부인이었는데 주몽이 그걸 결혼해줬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걸 빼고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하여튼 이주와 토착 세력이 결합된 국가가 고구려야. 근데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학생들. 다음 왕을 계승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에서 다음 왕을 계승할 애는? 이게 댓글이 느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상당히 버겁네. 계승할 사람 누구겠어요? 다음 왕을 계승할 사람. 주몽 다음. 비류죠, 비류. 그렇지. 비류의 비류. 근데 이 비류가 다음 왕을 계승하겠는데 또 아침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갑자기 이렇게 왕이 회의하고 있는데 문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가. 당장 나가. 네가 나가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나가. 내가 왜? 내가 왜? 가자. 너 내가 너. 문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았는데? 소선으로 들어와. 네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았는데? 우리 아빠 없었으면 됐겠나?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소선호가 이제 주몽이 좀 나가 있어라. 뭐? 나가 있어? 당신이 내 자리에 앉았으면 그게 됐겠나? 하면서 이제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 아침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몽은 소선호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여에서 이상한 애가 찾아와. 그게 바로 누구냐? 글라스야. 유리. 그 유리가 찾아와서 얘기해. 나 아빠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아들이냐? 저 엄마는 예씨 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내가 칼을 줬는데 그 칼을 들고 왔냐니까 칼을 부러뜨린 걸 들고 온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주몽이 대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1번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얘들 어떻게 됐겠어? 2번? 3번이 됐겠지. 이제 왕이 자리에서 밀린 거지. 근데 이거를 성윤식으로 풀이하면 아마 이랬을 거야. 주몽이 이 칼을 맞춰야 된다. 이 칼을 맞춰야 된다. 나 소선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맞잖아. 뭐 유전자 검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칼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게 낡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마 주몽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결국 왕이 계승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선택한 건 뭐냐?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가 한강에 왔는데 잘 들어라.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비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역을 하기 위해선 바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추홀이라는 곳으로 가요. 미추홀. 이 미추홀이 어디냐? 오늘로 얘기하면 인천이에요. 인천. 그리고 온조는 부동산에 상당히 밝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강에 있는 강남 지역에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건데 강남에 있는 롯데월드가 지금 백제의 궁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롯데월드 터가.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이제 미추홀인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미추홀과 인천이 있잖아요. 이게 세트로 나와. 뭘로 세트로 나오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이걸로 세트로 나온다고. 그럼 자, 이렇게 했고 온조는 강남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십제야. 십제. 이게 십제야. 십제. 근데 비류가 망해갖고 왔어.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쳐. 그게 백제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스토리로 얘기해 본 거상 스토리로 얘기해 보니까 지금 비류와 온조는 어떤 상태예요? 아빠한테 쫓겨난 상태죠.
맞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보면, 뭐, 자기들이 나라 세우고 싶어서 내려갔다지만, 실제로 이 고유리한테 밀린 거 아니야? 글라스한테?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는 아빠한테 쫓겨났기 때문에 아빠 성을 버려요. 그래서 뭘 따라하냐? 할아버지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부여온조예요. 부여온조, 부여 비류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 백제와 고구려는 형제 관계지만 성이 다르다고, 성이. 백제는 왕족은 부여씨를 쓰고 고구려는 고씨를 쓴다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한 번씩. 그래서 학생들이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계통이니까 고씨를 찍는 애들이 많다고. 됐습니까? 혹시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요거 좀 보고 계세요. 잠시만. 요거 좀 보고 계세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학생들 이거 알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일로 넘어와서. 자, 오늘날의 간도 위치에 고구려가 세워졌다. 그리고 졸본, 주몽, 소소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겨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글라스 킹. 그 다음에 정치, 오부족 연맹체이다. 자, 이것 좀 설명할게요. 자, 앞에를 봅니다. 학생들. 고구려는 몇 개 부족으로 되어 있다고요? 5개 부족으로 되어 있죠. 몇 개 부족? 5개 부족. 고구려도. 나중에 이거 배우는데 지금 좀 할게요. 고구려는 5개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게르부가 주몽 계열인 것 같아. 게르부, 절로부, 순노부, 뭐냐면 또 한 개, 몇 개 관노부. 그 다음에 하나가 절로부 했고, 순노부 했고, 게르부 했고. 한 개 뭐지? 아, 관노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아, 선호부. 이렇게 5개 부족이 있어요, 고구려는. 그래서 고구려는 5개 부족인데,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요. 고구려는 이 5개 부족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게르부라는 곳에서 계속 왕이 나와요. 근데 계속 왕은 나왔지만 이건 형제 상속이에요. 그럼 얘가 제일 셀 거 아니야? 랭킹 1 아니야? 그럼 랭킹 2가 뭐냐? 절로부예요. 이거 공무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능검 준비하는 학생들 이거 외우지 마요.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 이거 하지 말라 했다. 절로부는 왕비만 나와요. 랭킹 2니까. 이거 공무원식이야.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야. 세 번째가 소노부예요. 소노부. 소노부는 이제 왕족, 전 왕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노부예요.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뭐냐? 순노와 관노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게르부, 절로부, 소노부, 요게 이제 랭킹이 제일 높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높은 애들이라 해가지고, 얘네들도 가를 붙여가지고 고추가를 하는 거예요. 높은 가들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순노, 요 관노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가라고 해요. 상가. 그래서 고구려는 뭐가 있다? 고추가하고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 뭘 외워야 되냐면 이 고추가를 외워야 돼요. 고추가가 한능검에 진짜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추가만 외우면 돼. 그럼 여기서 추가로 그 다음에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계로부, 전로부, 순노부 뭐 이런 관노부 이런 부들 있잖아. 이런 부들을 다스리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도 대가라고 해. 그럼 아까 부여랑 똑같죠? 그러니까 부여랑 같은 계통인 걸 알 수가 있고 왕 밑에 뭐가 있냐면은 왕 밑에 있는 게 중요해. 왕 밑에 뭐가 있냐면은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대. 그럼 대가도 같겠지. 그러면 얘는 군장일 거고 얘네들은 왕 밑에 있는 직책을 가진 관리들이겠지. 근데 고구려는 특이하게 얘네들의 같은 사자라도 왕 밑에 있는 애들이 더 높아요. 이건 공무원식이에요.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자, 조이, 선인 이거 외워야 돼요. 한능검은. 선생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자, 조이, 선인이 뭐예요? 동물원이에요? 본인이 힘들다. 그럼 고추가만 외워라. 고추가만. 확률이 높게 가려면 고추가 제일 많이 나오고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왕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대가들이 모여서 고추가, 상가, 대가 이런 애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제가회의예요. 제가회의. 가들이 모였다 해서 제가회의. 알겠죠? 제가회의는 간단히 얘기하면 군장회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이거 적으세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만. 제가회의가 이름이 바뀌어요. 나중에 중앙집권국가가 되면. 뭘로 바뀌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 제가 이름이 바뀌면은 오관회의인가? 오관회의로 바뀌어요. 오관회의 맞네.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만 적으세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농경 약탈 경제를 한다. 왜 약탈 경제를 하냐? 이걸 보면 이해가 되지. 학생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졸본이에요. 졸본. 졸본에 있는 환도산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악지형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산악지형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자동적으로 먹을 게 없겠죠.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뺏어야지. 그러니까 약탈 경제를 하는 거지. 약탈 경제를 하려면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군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 10월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어디서 지내냐면은, 이거 부끄러운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여기가 동굴인데, 이게 극동대열이나, 여기 옛날에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요런 데서 제사를 지내요. 여기 성륜이 있죠, 성륜이. 성륜이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때는, 노스페이스에 카고 바지 정도에다가 MLB 모자는 써줘야 저 오빠 옷 좀 입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 MP3인 거 같네. MP3. 우리 때는 MP3가 이렇게 목에 차고 다녔어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자, 극동대열.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극동대열 고구려. 다시 극동대열 고구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구려의 제천행사, 고구려의 사료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적어볼래요? 고구려도, 고구려 문화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대요.
무덤은 나중에 배울 거고,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대요. 우제전법은 이제 발굽으로 전 보는 거. 이거 아까 그 부여랑 비슷하죠, 이것도. 근데 한능공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어라. 한능공 공부하는 학생들 이 우제전법 공부하지 마라, 이거. 그냥 부여의 우제전법 이것만 해봐, 이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옥조 보자. 학생들 오늘 4만까지 할 테니까 자살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자, 옥조동에 함경도에 있다. 내가 얘기했죠. 위옥 고구려에 소금과 어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우리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냐? 그 엄마가 타주는 MSG들 그런 것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내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햄버거를 먹으면 감자튀김이 나오잖아요. 그럼 감자튀김까지 다 먹으면 뭐 해줘야 돼요? 여기 경남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빨리 먹는다고 햄버거 많이 먹으니까 나도 햄버거 많이 먹었고,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감자튀김 먹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감자튀김 먹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남대학교 학생들. 콜라. 콜라도 답이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을 빨아야죠. 그럼 손가락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감자튀김 먹으면 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흡수가 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소금을 나가기 전에 한 스푼씩 이렇게 먹었다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고구려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 소금을 옥저에서 뜯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정치 봅시다. 요거 줄, 읍군 삼노. 군장인 읍군 삼노라고 한다. 그러면 읍군 삼노는 뭐냐? 군장이라 적혀 있으니까 옥저는 연맹왕국이 아니라 군장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면의제. 민면의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그냥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여자애를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애가 크면 이제 같이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장제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골장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시신을 일단은 가묘를 해놔요. 그냥 묻어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뼈만 남고 사람이 녹을 거 아니에요. 뭐 썩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뼈만 또 걸러내가지고 목각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각이 작아지겠죠. 뼈만 놓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가족끼리 같이 또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 공동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를 화장해가지고 다른 데 모셔놨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세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신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국가가 모든 장례를 치러주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모든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중에 이제 할머니를 다른 데서 모셔와가지고 합장을 하더라고. 그게 바로 가족 공동묘지. 알겠죠? 멸망. 고구려 태조왕 때 멸망되었다. 자, 그 다음에 동해. 강원 북부. 여기도 읍금삼로. 여기도 읍금삼로. 같단 얘기겠죠. 고로 동해도 군장국가다. 경제. 누의 명주. 당궁. 반어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만들었다. 또는 생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누구한테 바치겠노? 고구려한테 바치지.
그리고 제천행사는 무천이 있다. 옥저는 제천행사 없나요? 네, 없어요. 족외혼을 한다.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을 안 한다. 책화, 부족 간의 경계를 정해 침범할 경우 배상하는 제도. 이게 뭔 말이냐면, 뭐 간단히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책상이 나무 책상이었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때 당시에 반으로 나눠가지고, 내 친구가 요거를 막 이렇게 선을 넘어왔다. 그럼 이게 내 거야.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이 책화가 그런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주거 봅시다. 주거는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 PPT를. 주거, 요거. 동해에는 이런 집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화로가 어디 있겠어요, 화로. 학생들 여기가 보니까 화로가 여기 있네. 벽으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 나오면 동해 찍으세요. 그리고 동해도 내가 적어놨나 모르겠네.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4만 볼게요. 자, 학생들 좀만 힘냅시다. 4만까지만 하면 된다. 자, 보면 그 위만이 있었는데, 위만한테 쫓겨난 왕이 준왕이잖아. 준왕이 이제 뭘 세운 거야? 진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진나라가 이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나도 얘기로 그냥 들은 거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사만으로 바뀐대요. 사만. 그럼 한이 몇 개야? 3개지. 그래서 이쪽에는 마한, 이쪽에는 진한, 이쪽에는 변한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센 애가 누구였냐? 마한이 제일 셌다는 거야. 옥저요. 옥저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은 태조왕. 태조왕 때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동해는 광개토대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때 마한에는 54개의 국가가 있었다고 해요. 변화는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화는 12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한의 제일 강한 애가 누구냐면 목지국이에요. 학생들 목지국은 보기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진화는 사로국이 있었다고 해요. 사로국. 그 다음에 변화는 구야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 목지국이 뭔가요? 목지국은 54개 중에 목지국이 있는데 얘가 제일 센 거야. 그리고 연맹왕국이니까 다른 지역을 간섭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여튼 목지국이 제일 센 거고, 진화는 이 사로국이 제일 세. 이 사로국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신라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사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적어놨네. 내가 이렇게 적어놨네. 자, 가장 큰 세력을 신지견지라고 불렀고, 작은 세력을 불의 읍차라고 불렀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앞에 다시 판서를 볼게요. 자, 여기 국가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때 당시에 가장 센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힘이 강한 국가의 지도자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신지, 불해라고 불렀다고. 불해. 그 다음에, 신지 견지. 틀려서 죄송합니다. 신지 견지. 그 다음에, 이거 큰 애들이고, 작은 지도자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의 읍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외우면 힘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만 외워라. 신지, 읍차, 요 2개만 외워. 요 2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자,
책에 있는 거 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청군의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종교와 제사의 의례를 주도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앞에 볼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기억하자. 이거 마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마한인데, 마한은 재정 분리예요. 그러면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재정 분리라는 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정치는 뭐냐면 신지읍차야. 종교는 뭐겠어? 청군이라는 애들이 다 지도하는 거예요. 청군. 그러면 앞에 잠깐 볼게요. 잠깐 설명하는 걸 보면 이런 거지.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마한이 있다. 그러면 이 마한을 통치하는 애가 누구야? 신지읍차겠지. 선생님, 마한의 지도자는 신지인가요? 그게 아니라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데는 신지겠지. 근데 목지국보다 작은 데는 뭐 읍차겠지. 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신지읍차가 있는데 얘네들이 있는 지역에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죄인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도망갔다. 이곳이 어디냐? 청군이 있는 곳이야. 이 청군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이곳을 신성지역이라 해가지고 소도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 소도라고 부른다. 다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소도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러면 신지읍차는 소도를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도 역시 그 청군을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군 역시도 신지읍차를 간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정 분리. 대표적인 게 천주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천주교 교황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데 이탈리아 교황이 뭘 하든지 말든지 간섭할 수는 없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좀 볼까요? 학생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소대입니다. 소대. 소대라고 하는데 이곳이 소대가 있으면 이곳이 신성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 이제 소도지, 소도. 내가 집사람 우리 문 작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우리 집이 소파를 샀는데 이제 소파를 사니까 집사람은 애기하고 그 소파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여기가 소도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게 이거예요. 그냥 신성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지역. 자, 그 다음에 경제 볼게요. 경제를 보면 낭만과 외로 수출했다. 이때 당시 철이 많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진안 쪽이겠죠. 그 다음에 저수지. 여기는 아무래도 평야가 많으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저수지가 많았겠죠. 그래서 5월에는 술인 날. 10월은 계절제가 있다. 이 술인 날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 단오가 되고 계절제는 추석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두레라는 조직을 만든다. 두레는 알죠?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다른 집도 같이 도와줘서 일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돌아가면서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구묘하고 토실이 발견됐다. 주구묘하고 토실이 뭐냐면 이게 토실이에요, 학생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토실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요 위에 집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토실은 아마 저장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와요. 요거 나오면 4만 찍으면 되고, 다음에 요건 주구묘라는 건데 요거 나와도 4만 찍으면 됩니다. 학생들, 무덤하고 유적지는 외우지 마시고 눈에 익히세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산 책, 그 작은 책에 보면 그게 EBS 교재인데, 그
그 EBS 교재에 어딜 보냐면은 페이지 297페이지.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데 빨리 보여야겠다. 요 297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눈으로 훑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하다가 막 좀 집중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냥 이거 펴놓고 그냥 쭉 읽으세요. 그냥. 알겠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건데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편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을 배웠습니다. 학생들 이거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정신이 없죠? 그럼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 그냥 이것만 외워라 이거. 이 박스만. 알겠지? 이 박스만 외우면 무조건 한 문제다. 자, 다시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라. 여러 나라의 성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뭐가 나온다고? 여러 나라의 성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2번, 3번 중에. 예를 들어 볼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 좀 같이 보죠. 한 3번까지 풀어볼까요? 자,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야, 1번부터 일단 풀어보세요. 1번부터. 일본에 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푼 학생들. 그죠? 2번이죠. 그러면 뭘 보고 찾았는지를 본인이 골라야 돼요. 난 뭐 보고 찾았냐면 요거 보고 보았어요. 공주 석장리, 주먹도끼. 이거 보면 이제 구석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반다이 돌칼로 별을 수확했다. 1번은 청동기죠. 그 다음에 2번은 했고 3번 거푸집. 학생들 거푸집이 뭐냐면은 그 붕어빵에 이렇게 붕어빵 찍을 때 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철기도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 나오면 청동기 철기인데 여기에 청동무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청동기겠네. 빗살무늬 나왔네. 이건 신석기, 가락바퀴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두 개 다 신석기인데 답이 될 리가 없겠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자, 정답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혹시 답 하신 분은 얘기해 보세요. 5번이에요. 예, 맞아요. 일단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기억해 보면 20이 담로 나오면 무조건 백제예요. 니은은 진대법이에요. 진대법 나오면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근데 진본과 임도를 복사시켜, 이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건 좀 애매모호한데, 이건 좀 한번 내가 확인해 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아, 나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미안합니다. 아, 내 얼굴 때문에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 내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였을 건데, 악조건석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볼게요. 1번에 보면, 1번은 소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사만이고, 재상이 선출되었다. 이러면 백제죠. 정삼. 그 다음에 4번, 5번은 부여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문제가 대충 어찌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 네가 얼만큼 외우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여러 나라의 성장이에요. 이런 건 응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 문제보다 이런 게 더 쉬워요. 그래서 학생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어휴, 이제 수업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학생들 수업 준비하셨고, 수업 준비한다고, 잠시만요. 학생들 수업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는 중이다. 음악을 좀 틀어봤습니다. 학생들, 요 책 있죠? 요 책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이거 숙제 해오세요. 그리고 나는 이거 문제풀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찾아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요 책에 대한 문제풀이는 내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또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시간 1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들 수고하셨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